안녕하세요. 최석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전번에 말씀드린 금융투자소득과 신탁재산 법인과세에 이어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시행될 법률 개정안의 내용 중에서 기타 중요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소득세, 종부세, 양도세, 상속전녀세 주요 세법 개정안 내용입니다.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서민 중소기업 지원 책 중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부가가치세의 간이가세자, 납부면제자 기준을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간이가세 기준금액을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 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인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 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과세 요응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가세자가 배제가 되고 기존과 마찬가지로 일반과세자가 적용됩니다. 즉 가세 요용장소와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의 경우에는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가 된다.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 간이가세자에 대한 납부 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현행의 3천만원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기준금액 3천만원 이전에는 2,400만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간이가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일반 과세자에 속하던 사업자를 간이가세자로 적용하는 대신에 기존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그대로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간이가세자 중에서 신규 사업자, 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나 직전 연도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기존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저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 일반 과세자에게 적용되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간이가세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 운송업 등의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가지게 될 때에 이런 업종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을 발급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게 됩니다. 즉 상대방이 소매업이나 음식업점, 숙박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내가 당신에게 물건을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였으니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세요 하면은 발급을 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간이가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도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의무가 생긴 대신에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상대방은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즉 세금계산서와 같이 인정하겠다. 그런 뜻이 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업종, 위에서 이야기한 이런 영수증 발급 업체를 말합니다. 업종과 간이가세자 중에서 신규 사업자 및 직전 연도 공급 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 다만 발급받은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 과세자가 되어야 된다. 간이가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 법안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용 시기를 잘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간이가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관련 가산세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가산세는 일반 과세자에게만 부과가 되었었는데 이제 간이가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으니 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겠다 해서 만든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이가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수취 가산세 0.5%를 부과한다. 그 다음에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의 경우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고 공제받지 않는 이후의 결정, 이 세무서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경정, 사업자가 경정을 청구하면은 이를 통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가산세를 공급가액의 0.5%로 한다. 그러니까 신고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벌과적인 성격으로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는 2021년 1월 1일 이후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업자에게 기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빨리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간이가세자에 대한 면세 농산물 등 의제 매입세 공제를 적용을 배제합니다. 의제 매입세 공제는 일반 과세자에게 적용을 해주었었는데 간이가세자에게는 배제를 하겠다, 해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의 일반 과세자가 간이가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납부세 계산 시에 부가가치이율의 면세 농산물의 매입액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간이가세자에 대한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주게 되면 중복 공제가 되기 때문에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기존 4,800만원 미만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간이가세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기존대로 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예를 돕기 위해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품의 경우에 재고납부세액의 계산식은, 이 재고납부세액이라는 것은 일반 과세자가 간이가세자로 변경되었을 경우에, 일반 과세자로 있을 경우에 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었는데 간이가세자가 되면은 세액이 납부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를 다시 하여야 한다 해서 나온 것이 재고납부세액인데, 그 계산식은 재고금액 곱하기 10% 곱하기 1- 부가가치율입니다. 여기서 V는 부가가치율로 소매업의 경우에는 10%이고 제조업의 경우에는 20%이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30%입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공제를 해주고 재고납부세액을 계산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제를 해주게 된다면 이중공제가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참고로 개인사업 간이가세자의 의제 매입세 공제는 매입가액 곱하기 공제율입니다. 매입가액 곱하기 공제율인데 과표 2억원 이하 음식점의 경우에는 공제율은 109분의 9이고 또 음식점 외의 경우에는 106분의 6입니다. 농산물의 매입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제조업이 되겠죠. 여기 부가가치율을 공제함으로써 이미 공제가 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의제 매입세 공제는 중복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7번째,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공제 공제율 조정입니다. 기존 공제율은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2%,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는 1%이지만 현재 이제 2021년 12월 31일까지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2.6%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것을 이렇게 이제 다양했지만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공제율은 1%로 정해져 있지만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3%로 동일하게 적용하겠다. 즉 공제율을 단일화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2021년 12월 31일이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 정해진 공제율
1%가 적용된다는 뜻이 됩니다. 개정 이유는 공제율 단일화를 통한 과세 형편을 제고하기 위함. 적용 시기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8번 간이가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수치세 공제 산정 방식.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는 매입액 곱하기 0.5%를 수치세 공제로 하겠다. 즉 세액으로 보면은 세액의 절반이 되겠죠. 세액은 공급가액의 10%이고 공급대가 곱하기 0.5는 세액으로 계산하면 5%니까 5%를 수치세 공제로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9번째 간이가세자의 예정 부과기간 납부세액 신고 사유를 확대하였습니다.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부과기간이 1년 단위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해당되는 금액을 다음에 1월 25일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간이가세자의 예정 부과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 6개월이 됩니다. 예정 부과기간의 납부세액 또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또는 공급가액 합계액이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는 자진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다는 얘기죠. 하지만 하지 않으면은 직전과세기간의 절반 2분의 1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2분의 1을 미리 납부하는 것은 물론 뭐 나중에 정산하면 마찬가지지만 지금 당장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진해서 신고가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가세자는 즉 4,800만원 초과 8,000만원 미만의 간이가세자는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의 경우는 제외되겠죠. 또 거기에 따라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 적용 시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 10번째 간이가세자의 확정신고 시 제출 서류가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고 예정신고기간에도 그렇고 또 확정신고 시에도 매출처별 세금계산 합계표 제출을 하여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수입 부가가치세는 수입 시에 세관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납부를 유예시켜주고 세무서에 예정 신고하거나 확정 신고할 때에 정산해서 납부하도록 해서 자금 부담을 덜어준다라는 취지입니다. 납부유예 적용대사 첫 번째는 수출 비중과 수출액 요건인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에서 수출 비중이 30% 이상이거나 또는 수출액이 10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이 되고 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수출 비중 50% 이상일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로 최근 3년간 계속 사업을 경영하고 관세, 조세범 처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체납세액을 납부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서는 납부유예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 확대의 대상은 첫 번째 수출 비중, 수출액 요건 완화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 비용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 원 이상으로 수출액 100억 원 이상에서 바뀐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이것의 적용 시기는 영시행일 이후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 영시행일이라는 것은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될 법안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가 발급되는 경우에 적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한 법안인데 첫 번째 소득세 최고 세율을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5억 원 초과의 경우에 42%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세율 구간을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42%,
10억 원 초과의 경우에는 45%로 세율 구간을 구분해서 조정하였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내용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 주택분 종부세율,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신설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중과대상입니다. 조정대상지역 한 주택과 일반 1주택 또는 일반 2주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0.6%,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0.8%,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는 1.2%,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는 1.6%,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는 2.2%, 94억 원 초과는 3.0% 이렇게 적용이 되고, 3주택자 이상자, 즉 일반 3주택자 또는 일반 2주택, 조정 1주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주택이 3주택 이상자가 되거나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3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1.2%,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의 경우는 1.6%,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의 경우는 2.2%,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경우는 3.6%,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는 5.0%, 94억 원 초과는 6.0%를 적용하게 됩니다. 법인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종부세를 부과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 종부세를 부과하는 목적이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이니까 그런 목적이 아닌 공익 목적의 법인이랄지 이런 경우에는 이 중과를 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2주택 이하 법인은 3.0%,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에는 중과가 됩니다. 3주택 이상자 및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6.0%, 여기 2주택 이하의 법인에는 일반 1주택과 조정 대상 지역 1주택자도 포함이 됩니다. 3주택자 이상자의 경우에도 일반 2주택, 조정 2주택자도 1주택자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법인의 경우에는 단일 세율입니다. 2주택 이하 법인은 3.0%, 여기처럼 이렇게 과세 표준의 차이에 따라서 달리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법인의 경우에는 2주택자 이하의 경우는 3.0%, 3주택자 이상자 및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6.0%가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로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공제율 상향 및 합산 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고령자 공제율을 60세 이상자 20%, 65세 이상자 30%, 만 70세 이상자는 40%로 기존의 10%, 20%, 30%에서 10%를 인상하였습니다. 합산 공제 한도는 최대 70%에서 80%를 상향을 하였습니다. 장기 보유 공제가 있고 고령자 공제가 있는데 이 공제율을 두 개 합한 것이 90%까지 되지만 그 합산 공제 한도를 이전에는 70%에서 80%로 상향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택분 세부담 상환 비율 변경 및 법인 적용 제외. 주택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너무 급격한 종부세 상승을 막기 위해서 상환 비율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법인은 상환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산출세액이 얼마가 되든 그대로 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 일반 2주택 이하자의 경우에는 150%를 상한으로 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자의 경우에는 300%이고 법인의 경우에는 이런 제한도 없이 1000%가 된다 하더라도 그대로 다 과세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겠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고 2주택 이하자는 단일세율 3.0%, 3주택 이상 및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자의 경우에는 단일세율 6.0%를 적용합니다. 적용 시기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기준일 6월 1일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다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기본공제를 폐지하였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에 재산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를 해주지만 법인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 원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경우에는 재산 합계액이 6억 원일 경우에 납부세액이 없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6억 원 자체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되고 해당 법인은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 보유 시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금액이 얼마가 되든 법인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였는데 공제액은 양도차익에 곱하기 하기를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로 나누어서 두 개의 공제율을 합해서 양도차익에 곱해서 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4년 미만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12%,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2년 이상 3년 미만의 경우에는 8%입니다. 이것도 보유기간 3년 이상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3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공제가 없습니다. 거주기간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고 거주기간이 3년 초과 4년 미만이면 12%, 그 다음 보유기간이 4년 5년이면 16%, 거주기간이 4년 5년이면 16%, 합하면 32%를 적용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5, 6년은 합하면 40%. 자, 밑에 내려가서 10년 이상의 경우에는 40% 플러스 40% 해서 기존의 80%와 동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거주를 하지 않으면 공제를 적게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 6번째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수 계산 시 분양권도 포함하게 되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죠. 조합은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수 산정 시 분양권도 포함하게 된다. 중과세율 인상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는 기본세율 플러스 20%, 현재는 10%입니다. 1세대 3주택의 경우에는 기본세율 플러스 30%, 현재는 20%입니다. 니은 주택수 산정 시 분양권을 포함하게 됩니다. 1주택 플러스 1분양권 보유 시에도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존 조합원 입주권은 이미 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주택 1분양권 중 예외적인 경우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별도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1주택 1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를 하고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조합원 입주권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요건을 정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적용 시기는 세율 인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양도세도 종합부동산세 기준일과 함께 거기에 맞추어서 중과세 적용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주택수의 분양권을 포함하는 것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중과세율은 인상된 부분이 아닌 현재 시행되고 있는 10%, 20%에 대해서는 주택수의 분양권을 포함해서 시행령에 정해진 예외의 경우를 빼고는 똑같이 적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2년 미만 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2년 미만 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였습니다.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은 70%, 1년에서 2년 미만은 60%, 중과대상 분양권 확대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그러니까 분양권에 대해서는 중과를 지역 불문에 대해서 확대 시행하고 또 양도소득세율도 인상을 하겠다. 1년 미만 보유 분양권의 경우에는 70%이고 1년 이상 보유 분양권의 경우에는 60%를 부과하겠다.
기존의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불문하고 50%를 적용했는데 각각 10%, 20%를 올렸습니다. 개정 이유는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법인의 주택 양도 시 추가 세율 인상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인의 토지 등 양도 시에 추가 세율을 인상하고 적용 세율을 확대하였습니다. 양도 대상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 입주권과 분양권을 추가했습니다. 이 입주권과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양도 대상 적용 세율은 법인 세율은 10%에서 25%가 적용이 되는데 누진 세율입니다. 20%를 더 추가해서 부과하겠다. 개인의 경우에는 최고 세율이 45%인데 내년부터 법인은 10%,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20%를 추가해서 개인과 맞추겠다 이런 뜻입니다. 개정 이유는 개인, 법인 간 세부담 차이를 이용한 조세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그 다음 법인 전환 시 2월 과세 허용 요건 조정. 개인 법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그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경우에 양도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양도세를 법인이 양도할 때까지 유예해 주겠다는 것이 법인 전환 시 2월 과세 내용인데 그러한 허용 요건을 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 1월 과세 적용 시의 요건 중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거나 사업 양도 양수하여 법인 전환했을 경우에 주택은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제외한다. 즉 주택의 경우에는 바로 과세하고 2월 과세를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으로 상속증여세입니다.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분할기한은 현재는 6개월인데 9개월로 변경하였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결정 경쟁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집합투자증권 판매업자 등에 대한 명의계서, 명세서 제출 의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이나 펀드죠. 펀드 판매업자 등에 대해서 명의계서, 명세서 제출 의무를 추가를 하였는데 명의계서, 명세서 제출 의무자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명의계서 또는 변경 지급자에게 명의계서, 명세서 제출 의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명의계서하거나 또는 변경 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서 지금까지 2021년 1월 1일 이후 적용될 세법 개정안 중에서 금융투자소득, 투자신탁, 법인과세의 내용에 이어서 오늘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에 관련되는 개정 법률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따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